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구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순 농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난 또 다른 기사인데, 철도노조 안전준수 준법 투쟁을 태업으로 매도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그 문자로 그 지하철이 파업하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평상시에 30분 거리가 지금 1시간 반이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1호선하고 3호선, 4호선이 그리고 신분당선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전면 파업은 아니고 노동조합에서는 그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노동조합의 권리가 뭔지 여기 부분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태업을 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안전 준수를 위한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안전을 엄격하게 준수해가지고 이제 어떤 정상적인 업무가 이제 저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에 5분 단위 지하철 운영됐는데, 거기에 어떤 지하철 기사들이 용변을 본다든지, 또 거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걸 더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열차를 지연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그러니까 근로자를 볼 때는 이것은 안전을 더 정확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좀 느려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회사에서는 기존에 2분에 정차하던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분 동안 정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늦춰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태업이다. 그러니까 태업은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쟁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쟁행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노조법 2조 6항에 보면은 쟁해행위라 하면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로 말한다. 여기서 태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가 바로 이 파업이 됩니다. 파업할 때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그 노동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그 파업, 그러니까 쟁행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그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노조합원의 찬성과 반대 어떤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해야지만이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그게 부당한 불법 파업이 되어버립니다. 불법 파업이라게 되면은 그 노동조합법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 책임, 그리고 징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어떤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 임금도 다 받고, 왜냐하면 파업을 하게 되면 임금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사측에서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법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임금을 파업을 하면 파업 효과를 얻으면서 임금을
계속 받기 위한 그런 거고, 또 필수 공익 사업, 이런 뭐 전기나 수도나 뭐 도시가스 이런 부분 필수 공익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엄격히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준법 투쟁을 해가지고 좀 더 파업의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노동조합과 철도 공사하고 노동조합이 잘 타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사측은 이렇게 준법투쟁이 불법 태업이다 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안전 준수를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까 쟁의 행위의 어떤 개념과 같이 정상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파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노동조합이 사전에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걸 만약에 두 개 중 하나라도 안 거치게 되면은 바로 철도공사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철도가 전혀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운행은 하되 지금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안전 핑계 또는 어떤 생리 현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기사가 뭐 쉰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뭐 임금은 임금대로 받고 또 이렇게 준법 투쟁을 하는 그런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쟁의 조정이나 또 이렇게 찬반 투표에 대한 파업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좀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철도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이러한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조합 간부들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좀 근로자로서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무거운 징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조합은 이렇게 이게 아마 노동조합이 어떤 준법 투쟁을 하지만은 어떤 임금의 저하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업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준법 투쟁을 하게 되면은 차후에 징계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헌법 33조에 따라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런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을 만들어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권리는 정당한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또 국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기 파업이 아닌 기간 동안 이 철도 기관사들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짧은 기간에 어떤 고통은 감수해 주는 게 아마 민주 시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뭐 고통을 감내하는 거는 또 뭐 어쩌다가 할 수 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파업이 참 많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안전준수나 이런 핑계로 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되고 시차가 있는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주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파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집단 행동이나 이런 파업이 보장이 안 되면은 근로조건을 향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동조합과 사행자는 긴장된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파업을 통해서만이 노동조합이 권리를
좀 보장받고 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공익노무사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를 지켜봤을 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거의 최저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대부분 공기업들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이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데, 특히 현대자동차나 이런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조합 활동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해서 거의 평균 1인당 그 1억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장기적으로는 어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그 사천만 배불리 먹고 노동조합에서는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 하게 되면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발전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노동조합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파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굉장히 대중한테 불편이 있더라도 어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들 중에 하나다, 똑같은 근로자다, 이런 입장에서 좀 불편을 참아주는 게 어떤 민주적 시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봉수 노무사님, 묘지는 지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하게 파업을 해서 타측하고 정당한 타법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법 취지에도 근로기준법 4조에도 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 사용자가 대등한 주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대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취업규칙 바꿀 때도 불이익 병리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근로자 집단의 어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볼 때 어떤 이렇게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는 게 서로 배려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